국회가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 데 이어서 내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줄을 이루는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일자리 등 각종 경제 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핵심 쟁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현 정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 등 이제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이제 공방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국 공방을 두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네. 소주성의 이제 성공 여부를 두고 이제 여당은 8월달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면서 정책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한 반면에 야당은 이제 정책 실패로 규정을 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된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재정 정책 확대에 따른 이제 국가 채무 문제도 거기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고요. 예. 이낙연 이제 부총리가 경제 이제 엄중함을 이제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참담한 경제 현실을 가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성과를 부풀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표명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선 여야 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3년 차를 맡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제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존도가 이제 높은 나라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요. 예. 지난 정부까지 이제 월 평균 한 36만 개씩 증가하던 고용도 현 정부 들어서는 16만 개로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영업자는 하루에 이제 3천 명씩 이렇게 폐업을 했고 고용원을 이제 줄이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이제 자영업자들은 신용 불량자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소주성이 기대한 것 같은 이제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고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데이터를 이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성과를 자랑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8월 고용 지표 수치만 놓고 보면요, 사실 수치상으로는 개선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뭐 고용 상황이 좀 좋아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가 이제 올바로 이제 가고 있다는 이제 근거로 8월달에 이제 고용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중반에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 90%라는 이런 말처럼 이제 데이터를 편의적으로 해석한 가짜 뉴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8월에 일자리가 이제 45만 2천 개 이제 증가를 했지만 그 중에서 60세 이상에서 이제 39만 개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60세 이하의 일자리는 6만 1천 개 정도 증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특이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농림업 부문에 5만 5천 개 이제 증가한 일자리를 빼게 되면 1만 개 정도도 이제 안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가 증가하고 민간이 창출하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이제 비경제 활동으로 이제 편입하는 인구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고요. 그다음에 고용률이 이제 증가한 것은 이제 15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인구가 이제 급감을 하고 65세 이상의 이제 고령 인구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착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고용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좀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거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또 역대 최대로 벌어졌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가장 안 좋았는데 이 정부의 재정 투입 정책도 큰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부의 재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분기에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33.5%나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1분위 소득은 결국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단기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급감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급증한 것도 이제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 이제 세금하고 사회보험료 증가가 소득 증가보다 2배나 많게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분위 계층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떨어지면서 사업 소득도 이제 감소를 해서 이제 결국은 1분위 소득이 이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연봉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도 임금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될 때마다 이제 저임금 근로자부터 해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득 격차는 정부 재정보다는 성장하고 고용하고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들을 여기서 중단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재정 맞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소득 격차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션일 때 경기 침체기에 이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아직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낮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정책들을 좀 수정을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자 이른바 민부론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이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이 될까요? 예, 이제 현 정부의 이제 소주성의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이제 민부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보다는 이제 민간의 능력을 믿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에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민부론은 이제 민간 주도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해서 민간 경제 이제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자유로운 이제 노동 시장을 구축을 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구현하자는 이런 4대 전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고용 및 이제 분배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냥 탈한국 현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성장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서 한층 더 강력한 정책을 낼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추가되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닌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금 예고만으로도 이제 집값이 1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이제 건설사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가구당 이제 추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위축이 되고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과 같은 주거 선호 지역은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쓰더라도 이제 수요가 거의 이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위축이 되면 이제 가격이 치솟는 이런 이제 결과가 당연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산업 연관 효과가 이제 가장 높은 이제 건설 경기마저 위축이 된다면 경기 침체가 이제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많은 피해자를 만든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의 손실 사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감원에서 DLF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손실을 본 분들 중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한 23%를 차지를 하고 있고 예. 손실률도 뭐 최고 한 98%가 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투자에는 항상 이제 리스크가 따르고 손실에 대한 이제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은행이 이런 상품을 팔면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이런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안전 판매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은행에 대해서 엄격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 정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 제시하듯이 이제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파생 상품은 리스크 선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선택을 확대해주고 그다음에 자본 조달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판매 금지보다는 이제 설계나 판매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을 고치는 이 제도 정비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이제 하강 국면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4분기에 접어들었는데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내후 외환에 이제 사면 초과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경제를 대변한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부와 한은은 뭐 여전히 그래도 이제 어려움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2% 이상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 성장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라든가 인구 구조에서 이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결국 지금 현재의 경기 침체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과 이게 300일 이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무리하게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여기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한일 무역 분쟁이 이제 더해진다면 사실 내년에 그 1% 성장도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정책을 수정하고 구조 조정을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